병원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다. 신생아실 태그 훼손, 교체, 왜 그날, 왜 그 시간, 왜 그 아이였을까?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애매한 추측으로는 버틸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서연은 곧바로 병원 행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25년 전 신생아실 CCTV 기록 남아 있습니까? 행정실장은 난감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 오래된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백업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럼 서버는 남아 있을까요? 서연의 단호한 톤에 실장이 말을 더듬는다. 완전 폐기는 안 했습니다. 고장나서 방치된 게 있는데. 그 서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잠시의 침묵 뒤 실장은 작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직접 복구업체를 부르신다면 저희가 제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복구가 된다는 보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의 오래된 창고, 먼지 쌓인 서버 본체, 신생아실 4번 서버라고 적힌 희미한 라벨. 사설 복구업체 직원들이 장비를 들고 왔다. 이 정도면 복구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비용이 꽤 나올 겁니다. 얼마든지 낼 수 있었다. 최대한 빨리 가능한 데까지 복구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묻어 있었다. 오후 늦게 복구업체 팀장이 다가왔다. 조금은 복구됐습니다. 다만 화질이 많이 깨져 있고 일부는 손상됐습니다. 보여주세요. 모니터가 켜지고 거친 흑백 화면이 재생되었다. 산부인과 복도,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 비슷비슷한 얼굴들. 그러다 서연의 눈이 굳어졌다. 저 사람 지연 씨잖아? 화면 속에서 지연은 무언가를 안고 신생아실에서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다. 몸을 숙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움직였다. 잠깐만 멈춰주세요. 팀장이 영상을 정지해줬다. 서연의 시야가 흔들렸다. 저게 뭐지? 왜 저렇게 급하게? 그리고 왜 아기를 그렇게 꼭 안고 있는 거지? 서연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저때 난 분명히 진통이 멎지 않아 누워 있었고, 지연은 분만실에서 나왔던 그 시간대인데, 화면이 다시 움직인다. 지연은 신생아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다. 아이를 내려놓기 전 태그를 갈아 끼우는 듯한 행동이 희미하게 잡힌다. 확대할 수 있을까요? 화질 때문에 어렵지만 가능한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된 화면. 손상된 픽셀 사이로 보이는 작고 하얀 태그. 그리고 지연이 허겁지겁 그것을 다른 아기 팔목에 달고 있다. 숨이 막히며 서연이 가슴을 움켜쥔다. 저건 바꿔치기야. 눈물이 스멀스멀 흐른다. 두려움, 배신감,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쳐 올라온다. 이 파일 다 복사해 주세요.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 복구 가능한 건 전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를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지연, 당신이 다 숨겼던 그날의 죄를 내가 밝혀낼 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서연에게 고통 그 자체였다. 하지만 멈춰 있을 수는 없었다. 내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 질문은 호흡처럼 계속되었다. 결국 서연은 흥신소를 찾았다. 25년 전 출생 직후 사라진 아이가 있어요. 가능한 기록을 모두 찾아주세요. 이틀 뒤 흥신소 직원이 무겁게 한 뭉치의 서류를 건넸다. 사모님 말씀하신 시기 기록 확보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첫 장을 펼쳤다. 한마음 고아원 인계 신청서. 신청인 지연. 상태 미혼. 친척 배우자 없음. 요청 사유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 불가. 인계일 출생 3일 후 서연의 손끝이 서류를 쥔 채 떨렸다. 직접 지연이 직접 맡겼다는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록상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종이에는 서툴게 휘갈겨 쓴 지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내 아이를, 내 딸을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버린 거야? 숨이 턱 막혀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끝이 아니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다. 1년 후 보호자 재방문 기록. 방문자 지연. 면담 내용. 아이 상태 확인 요청. 같은 날 아이를 데려감. 고아원 직원 메모. 아이를 보자마자 울었고 내가 데려가야 할 것 같다며 아이를 품에 안고 떠남.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덜컥 떨어질 뻔했다. 1년 뒤 다시? 왜 다시 찾아간 거야? 그 이유는 보고서에 적히지 않았다. 오직 사실만. 지연이 직접 아이를 맡기고 1년 후 울면서 다시 데려갔다는 것. 설명은 없었다. 눈이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단단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지연이 빼앗고 버리고 데려갔던 아이. 그 아이를 되찾을 준비가 이제 정말 시작되었다는 걸. 25년 전 지연은 병원 퇴원서를 손에 쥔 채 눈물에 젖은 얼굴로 병원 뒷문을 나섰다. 그녀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지연의 아이가 아니라 서연의 아이였다.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던 새벽, 지연은 택시 뒷좌석에서 담요에 쌓인 아기를 내려다보며 손을 떨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지연의 입술은 피가 날 만큼 다 물렸다. 고아원 문이 열리자 지연은 흔들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 아이, 키울 수가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지연은 아기를 맡기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이의 울음이 어둠 속에 작게 퍼져나왔다. 그 울음이 지연의 등을 붙잡듯 따라왔다.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뒤 지연은 초췌한 얼굴로 서연의 집을 찾아갔다. 가정부 구한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일은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힘들어 보이는 얼굴, 순한 말투, 그리고 딸과 비슷한 나이에 고생한 지연이가 불쌍해 보여 마음을 열었다. 그래, 당분간 지내면서 일해봐. 그렇게 지연은 서연의 집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연이의 진짜 딸이 없는 자리, 빈자리를 자신의 아이로 채워 넣었다. 지연의 가슴 속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들끓었지만 이젠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어. 내 아이는 저 집에서 잘 자랄 테니까. 지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1년 후 어느 새벽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을 홀로 걷는 지연의 모습은 더 말라 있었고 더 지쳐 있었고 더 무너져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며 아이 옷을 정리하던 서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연의 마음 어딘가가 늘 찢어졌다. 그 집에서 키워지는 아이는 지연이 낳은 진짜 딸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아이를 고아원에 직접 넘기고 돌아서는 순간 지연의 귀에는 여전히 아기의 울음이 따라붙었다.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던 그 작고 여린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기억은 그날 이후로 1년 동안 단 하루도 지연을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지연은 생각했다. 내가 맡기고 온 아이. 지금은 어디서 자고 있을까? 조금이라도 따뜻한 사람 품에서 자라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낯선 침대에서 혼자 울고 있을까?
고아원 문이 닫히던 울림, 직원이 담요를 조심스레 받아 안던 그 장면, 그 순간 아기의 작고 떨리던 손. 그 모든 것이 지연의 가슴을 매일 갈라놓았다. 이 일말의 양심,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가슴 통증은 지연을 매일 같이 갉아먹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녀가 고아원에 간 것은 아니었다. 서연의 집에서 1년을 살며 지연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만약 그 아이가 언젠가 필요해진다면? 지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친척도 재산도 미래도 없었다. 그나마 지연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그 아이의 존재 단 하나뿐이었다. 서연이가 키우는 자신의 아이는 부유하게 자랄 것이고 그 뒤에는 돈이, 권력이, 미래가 있었다. 반면 고아원에 버려둔 아이는 언젠가 지연의 마지막 방패가 될 수도 있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게 무너질 때 그 아이가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몰라. 양심과 계산이 뒤엉킨 마음. 결국 지연은 고아원을 향해 다시 걸어갔다. 문을 두드리며 지연의 손은 떨려 있었다. 직원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계산 따위는 사라지고 오직 엄마의 죄책감만이 남았다. 아기야, 엄마가 널 다시 데리러 왔어.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다시 키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 말 속에는 죄책감으로 얼룩진 양심과 혹시 몰라 가슴에 숨겨둔 계산이 조용히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25년 후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흥신소는 나머지 기록도 빠르게 찾아냈다. 사모님, 아이의 현재 위치 찾았습니다. 종이 한 장, 적혀 있는 주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며칠 뒤 서연은 차를 몰아 그 주소로 향했다. 손은 차 안에서 벌써 수십 번 떨렸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골목길을 돌아 들어간 작은 제과점. 문 앞에는 파란 앞치마를 두른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빵 굽는 냄새, 초콜릿 향, 따뜻한 공기. 그리고 그녀. 서연은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잖아. 내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서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광경. 하지만 피는 숨길 수 없었다. 얼굴의 라인, 눈동자 모양,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어서 오세요. 혹시 주문하시겠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빵 좀 보려고요. 친딸은 환하게 웃으며 빵을 몇 가지 보여준다. 이건 오늘 막 구운 거예요. 달지 않아서 어른들도 많이 찾으세요. 목소리, 표정, 손끝 쓰는 습관, 전부 자신의 젊은 시절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빵 하나를 집다가 그만 쟁반을 떨어뜨렸다. 아, 괜찮으세요? 딸이 황급히 다가와 팔을 잡아준다. 잠깐 닿은 그 손, 서연의 손을 꼭 잡아 일으켜 세우는 힘. 그 순간 온몸이 울컥하며 무너져 내렸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 낯선 사람에게도 다정한 배려. 바로 서연 자신의 성격 그대로였다. 서연은 참을 수 없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저요? 저는 윤별이에요. 윤별. 지연이 붙여준 이름일까? 아니면 고아원에서 붙여줬던 이름일까? 이름조차 낯설어 더욱 가슴이 아렸다. 예쁜 이름이네요. 서연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감사해요.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별이는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지연.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조여왔다. 저 애는 나도 모르게 내 곁을 떠났고 저렇게 자라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25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 윤별이는 서연이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정말 괜찮으세요? 손이 좀 차신데요.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다. 마치 딸이 엄마에게 걱정하는 것처럼.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연의 눈은 이미 눈물 한 줄기를 견디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별이는 놀라며 물었다. 손님? 왜 우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냥 너무 닮아서요. 내 아주 어렸을 때 모습이랑. 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드럽게 웃어주었다. 그런가요? 칭찬이라고 생각할게요. 서연은 돌아서려다 마지막으로 별이를 바라본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았네. 그 순간 서연은 이번 전쟁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지연은 이제 절대로 이 진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